자, 학생 여러분, 이번에는 지난번 초기에도 제가 학기 초기에도 말씀드렸고 보여드린 그 행사인데 1인 크리에이터를 모집하는 행사를 국가에서 좀 한 적이 있어요. 부서는 저기죠. 문화체육관광부 하고 지역 문화진흥원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최하고 주관 업무를 서로 맡고 있는데 그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죠. 외부 교수로는 이제 제가 심사를 했고 그때 유튜버로는 이제 김겨울이라는 겨울서점의 주인 운영자죠. 예, 그분이 했고 또 크리에이터 영상 제작 업체도 참여했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5분인가 그때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뽑힌 인원이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보로 1기 전문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인정 크리에이터가 그때 결정된 거죠. 15분이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 정부는 제작 지원비를 줬어요. 뭐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 1,000만 원 넘는 건 아닌데 뭐 몇백만 원 정도의 제작비를 지원해 주어서 언제까지 제작을 해라. 다만 어떤 이 기존에 추구하던 당신의 어떤 정체성, 스타일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의 모든 특징을 살려도 좋다. 그런 스타일로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문화가 있는 날. 여러분 문화가 있는 날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그게 원래 저도 어쩌죠? 잘 몰랐는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정해놓고 그때 혜택도 주고 극장이나 뭐 연극이나 어떤 공연, 전시 이런 것에 각종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 홈페이지도 있어요. 이따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이 유튜버가.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뭔가 설명도 듣고 하면은 충분히 문화의 날을 즐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으로서.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것을 좀 장려도 하고 홍보하고 국민의 삶을 문화적으로 질을 한층 더 높이고자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명은 문화가 있는 날 공식 1인 크리에이터, 문화부로 1기 모집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집 대상이 재밌어요. 구독자 1000명 이상 10만 명 이하 유튜브 채널 보유하고 있고 자신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20편 이상 게재한 1인 크리에이터. 이게 자격이에요. 총 15팀이 모집이 되는 게 그러니까 한도선이었고요. 한 팀당 땡땡땡 금액을 지원해서 최대한 몇백 지원해서 만들어라 라는 게 미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출전을 했죠. 출전을 했고 한번 저도 심사를 한 그런 사례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그 2차 면접 그 질문도 있었어요. 면접 질문이 자기소개와 문화부로 1기 지원 동기 및 활동 포부를 1분 안에 말해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본인이 이해한 만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가 있는 날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명칭이 뭡니까? 문화보러 1기 크리에이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 파악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면접 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또 문화가 있는 날과 본인 채널은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시너지를 가질 것이라 예상하세요. 원래 문화의 범위는 되게 넓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어릴 때 생각 안 납니까? 우리 아주 어릴 때가 아니더라도 학창시절 뭐 신석기 문화, 신석기에 무슨 토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토굴 문화 뒤에다 다 문화 붙이잖아요. 그 다음에 놀이 문화 그냥 뒤에다 붙이면 돼요. 그 전체가 다 문화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떤 형태, 흐름, 그 다음에 풍속 이런 모든 게 숨쉬는 것, 뭐 숨쉰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숨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뭔가 돌아가는 것, 뭐 이런 것도 다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문화 범위 되게 넓은 거죠. 굳이 제가 뭐 네이버 안 쳐도 돼요. 네이버 하면 네이버가 표준은 아니지만 포털에 백과사전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이버의 신뢰를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과사전의 신뢰를 믿고
제가 문화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 기회에 칠 분 쳐보세요. 문화 쳐보겠습니다. 지식백과예요. 뜻은 그렇습니다. 인류의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 이게 참 되게 범위 넓네요. 말씀드렸듯이 되게 넓죠? 인류의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 정의가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정의는 좀 더 깁니다.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 되게 복잡하네요. 개설. 문화라는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답니다. 일단 정의하기가. 문화는 그것이 속한 담론의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다담론적 개념이다. 서양에서 문화라는 말은 경작이나 재배 등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문화란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낸 것을 의미한다. 점점 더 복잡해지죠. 이렇게 문화가 결국에 다양한 뜻을 내포하는 것으로 일단은 여러분은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한 줄로 한다면 인류의 지식이나 신념이나 믿는 것, 행위의 모든 것의 총체가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다 포함한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모든 주변,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이 다 버무려져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것, 이런 것도 문화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하는, 만약에 한국을 홍보한다, 한국의 문화를 홍보한다, 그럼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사람들,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더 쉽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이는 이분이에요. 콩다방을 운영합니다. 콩다방 운영하는 땡땡땡 이분입니다. 이분은 노인복지 TV를 운영해요. 노인복지 TV. 알고 보면 노인복지가요, 되게 다양합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렷하게 설명 잘해주는 사람이 있겠죠. 뭐 정부도 하고 있고 전문가도 할 텐데, 그런데 이 유튜버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설명도 또렷하게, 방법도 쉽게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아주 우수하게 뽑혀서 진행을 했는데, 자, 그럼 이분의 마지막 출품작을 볼게요. 결국 지원해줘서 이 작품을 만들어라. 우리 수업으로 말하면 마지막 그 메인 과제 제출이에요. 메인 과제 제출이자 뭐 보통 기말 과제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주 실습 과제 이렇게 명칭하기도 하고요. 자, 이분의 작품입니다.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복지TV의 톡순입니다. 혹시 나훈아 씨 콘서트 보셨어요? 진짜 감동 그 자체였죠. 그런데 그 콘서트 보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 맨날 해줘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코로나19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무료로 질 좋은 공연 보실 만한 것들 3가지 정리해봤습니다. 노인복지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즐기기 좋은 콘서트 베스트 3는요, 바로 2020 언택트 콘서트 인 정서진입니다. 여러분, 이미자 선생님의 선마을 선생님 좋아하세요? 내 마음의 강물이라는 가곡은요, 2020 언택트 콘서트인 정서진에서는요, 멋진 가곡부터 팝송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요, 이 콘서트는요, 애초부터 관객 없이 온라인 공연만을 위해서 촬영이 된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화질과 음향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공연에 대해서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소프라노 강혜정 씨가 총 5곡의 곡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냥 일반적인 공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천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정말 너무나도 멋진 무대에서 공연이 펼쳐집니다.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요즘 어디 멀리 가기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인천 앞바다 여행까지 즐길 수 있는 정말 일석이조, 꽉 먹고 알 먹을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부르는 곡은 총 5곡인데요. 우선 선마을 선생님, 그리고 내 마음의 강물, 밤새도록 춤출 수 있다면,
무지개 너머로, 마지막으로 넬라 판타지아까지 이어집니다. 탁 트인 바다에서 공연 즐기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요, 이 공연 정말 꼭 추천드릴게요. 고정 댓글로 공연 볼 수 있는 바로가기 주소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클릭하셔서 즐겁게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공연 3위는요, 바로 2020 언택트 콘서트 인 정서진이었습니다. 집에서 즐기기 좋은 콘서트 2위는요, 서울 음악여행 송가인과 유태평양 편입니다. 여러분, 송가인 씨 콘서트 가려면 진짜 비싸거든요. 1인당 11만원씩이고요. 둘이 가면 무려 22만원입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하고 막 바로 옆에 앉아있는 콘서트장 가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서울 음악여행 송가인과 유태평양 편입니다. 총 공연 시간은 1시간 35분이고요. 송가인 씨가 4곡, 그리고 유태평양 씨가 4곡 해서 총 8곡이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연의 특징은요, 음악뿐만 아니라 토크쇼까지 한 번에 즐기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냥 우리 노래만 부르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아주 구수한 사투리의 토크쇼도 이어집니다. 자,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쭉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래서 뭐 송가인 이야기 나오고, 집에서 공연장까지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 싶으신 분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평소에 문화생활하기가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2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에서 1위. 즐기기 좋은 콘서트 1위는요, 바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재즈 음악 하면요, 50대 남성이 멋진 이렇게 페도라 모자 쓴 그런 이미지가 생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을 하면 재즈, 재즈 하면 자라섬 페스티벌이잖아요. 2004년 1회 공연으로 지금까지 총 17회째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연을 즐기려면요, 3일권 티켓 가격이 약 10만 원 정도나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릴 이 비대면 공연은 10만 원이 아니라 빵원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3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이 쭉 되다가 나중에는 2위까지 왔죠.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집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공연 3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골라온 공연보다 더 좋은 공연이 정말 많습니다. 공연이요,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공연을 200% 즐기는 꿀팁 3가지 지금부터 바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활용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런 고급 콘텐츠는 어디서 찾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 제가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바로 이 장면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문화가 있는 날 한번 쳐보세요. 문화가 있는 날 치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혜택이 자연스럽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생각보다 연극, 영화, 전시 이런 것들이 풍부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다른 자료에서 조금 이렇게 헤매는 것보다 일목요연한, 그러니까 큐레이션이라는 개념 아시죠? 정리가 돼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것만 모아놓은 것, 뭐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잘 찾아보면.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뭐 검색도 하면 되는 거니까 검색 있잖아요. 검색도 되고 또 장소가 다 나오잖아요. 장소 어디에서 어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제주도에 갔다. 그럼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것만 찾아보기가 너무 일목요연한 거죠. 자, 그런 잘 짜여져 있는 이런 국가가 만든 사이트를 여러분들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혜택도 워낙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혜택 보고 가는 게 좋죠. 보겠습니다. 콘서트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전시 등 정말 대한민국 팔도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요, 지역이나 장르, 가격별로 또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공연 찾아서 꼭 즐기시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 꿀팁은요, TV로 생생하고 크게 즐기는 방법입니다. 똑같은 콘서트를 보더라도 작은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크고 생생하게 봐야 뭔가 제맛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그 화면 우측 상단에 아이콘을 하나 클릭하시면 TV로 연결해서 보다 크고 생생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굳이 불편하게 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무선으로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간편해졌죠? 세 번째 꿀팁은요, 셀룰러 데이트는 잠시 꺼주세요. 젊은 사람들이 아닌 이상 아마 무제한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가끔 카톡이나 뉴스 검색만 하신다면 셀룰러 데이터만 사용하셔도 충분하겠지만 영상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 와이파이로 연결했는데 라고 하시더라도 중간중간 와이파이가 불안정하면 이 핸드폰이 자동으로 셀룰러 데이터를 잡아먹게 돼요. 그러면 의도하지 않게 핸드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람하시기 전에 셀룰러 데이터는 잠깐 꺼두시고요. 와이파이로만 영상을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로나19 두려움 없이 무료로 고품격의 문화를 즐기는 3가지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연 200% 즐기는 방법도 함께 안내드렸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는 소식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노인보지TV의 뚝순이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됐어요. 이렇게 제출을 하셨고, 이제 뒤로 가보면 좀 특징이 있어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제가 콘서트인 정서진에서는 왜 보여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광고인이잖아요. 광고음악 광고. 근데 이번에 유튜브를 의식한, 그러니까 유튜브 매체를 의식한, 그리고 다른 반에서는 뭐 UCC입니다. UCC. 이런 것을 제작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한 7, 80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7, 80년 정도를 지배해온 TV가 있었어요. TV. 보여지는 TV. 그것은 이렇게 박스 안에 여기 브라운관이라고 달려 있죠. 모니터 앞에 화면이 달려 있는 그런 기구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그동안 영상과 뉴스, 콘텐츠, 그러니까 오락, 음악, 문화 모든 걸 함께 했어요. 어쩌면 다였는지도 몰라요. 어릴 때 평균 TV 시청률은 특히 시청 시간은 TV만 있었다면 하루에 2-3시간은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루에 2-3시간. 근데 요즘은 2-3시간 보질 않죠. 아무리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도 하루에 TV를 2-3시간 보는 분은 특수한 분들이에요. 특수한 층. 시간이 많거나 또 그것을 꼭 봐야 하는 분이거나 그것 없이는 또 시간을 또 못 보내는 분, 이런 분 아니면, 또 특히 어린이층에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분 아니면 그렇게 오래 보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쭉 이어져 온 세상을 지배해온 수상기였어요. 우리의 모든 문화를, 아까 얘기한 그 문화를 송두리째 가져간 핵심이었죠.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책이 될 수도 있지만 책도 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 아니었고, 특히 TV가 저는 핵심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신문, 라디오, 잡지, 라디오도 있었어요. 그러나 TV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 중에, 그런데 어느 날 그 TV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또 하나. 그러니까 이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TV가 또 하나 생겼다? 그럼 기존 TV는 어떡하고요?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같이 재밌어요. 미스트롯도 보고요. 미스터트롯도 보고, 얼마든지 드라마도 보고, 또 재미난 우리 오락 프로도 보고, 강호동도 보고, 낚시하는 것도 보고, 그냥 스포츠 하는 것도 다 봐요. 그대로 있어요. 지상파도 있고, 종편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다 봅니다. 그런데 이 아주 독특한 이 요물 같은 TV가 또 하나 생겼잖아요. 그게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그 유튜브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기존 TV와 좀 달라요. TV같이 재밌는데, 내가 솔깃하게 보고 싶은 게 다 담겨 있는데, TV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건 내 손안에 있어요. 손안에 있는 TV고 이동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면서 그냥 옆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TV보다 더 편리해요. 그런 때는. 특히 이게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맞춰주네. 알고리즘이 나한테 아주 아까 얘기한 큐레이션, 뭔가 맞춤 서비스를 해주네. 그리고 TV에서 볼 수 없는 걸 보여주네. 어떤 건 선을 살짝 넘죠. 뭐 윤리적이든 뭐 풍속적이든 TV 방송에서 어려운 것들이 살짝 넘고, 그다음에 엄청 너무 디테일해서 TV에서 뭐 불특정 다수가 보기에는 애매한, 이런 콕 집어서 나만 봐야 할 것 같은 이런 걸 또 보여줘요. 그리고 시간의 구애를 받잖아요. 어떤 건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시간짜리, 뭐 장작 불타는 ASMR 이거 막 3시간, 4시간짜리도 있잖아요. 물소리 뭐 이런 거. ASMR은 얼마나 또 재밌습니까? TV에서 나오진 않잖아요. TV는 오로지 시청률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담고도 우리의 혼을 쏙 빼고, 또 뭐 때로는 유료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가 나오죠. 멤버십도 있고 요즘. 그런 것이 탄생했으니 그게 바로 유튜브다. 그러나 이걸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세요. 유튜브를 멀리서 한 10m, 20m, 30m, 1km 멀리 떨어진 곳에 유튜브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큰 광고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광고의 플랫폼.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기뻐요. 광고가 들어가니까 기뻐요. 광고는 우리가 주인공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놀고, 우리의 전문이죠. 우리가 전문이잖아요. 우리의 학문이고, 우리가 일평생 난 이거 전공했어 하고 세상에서 내가 이것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요 라고 힘줘 말하는 그 광고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 거대한 TV가 탄생한, 이 유튜브란 거대한 TV가 탄생한 것도 반가운데, 그것을 움직이는 큰 원동력은 바로 광고라는 것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광고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광고로 운영되는 것이고, 여기에 소비자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매체사, 뭐 그다음에 메이커, 뭐 삼성전자, LG, 뭐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의뢰한 광고가 여기서 게재가 되잖아요. 외국 광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보고 소비하죠. 그럼 하나의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물건이 잘 팔려서 좋아, 콘텐츠를 만든 제작자한테는 우리가 봐줘서 또 수익 올려서 좋아. 수익 올리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얼마에 100만이 넘었죠. 지금 120만도 넘어갑니다. 본인이 밝히잖아요. 월급 180만 원에서 지금은 월 수천만 원 법니다. 유튜브로. 그게 뭡니까? 아까 그런 경제 구조가 돌아가는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 플랫폼을 통해서 돌아가서 결국에 본인도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대한 인류 문화유산 같은 하나가 생겼으니, 이게 또 이 공적으로 생긴 거면 모르겠지만 사기업이 만든 거예요. 현재는 구글 것이죠. 처음에는 구글이 만든 게 아니죠. 한 개인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구글이 산 거죠. 참, 한국에서도 이것을 살 기회가 있었다고 하네요. 권유가 왔는데 안 샀나 봐요. 뭐 조건이 안 맞았는지. 그래서 지금 구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 뭐 우리나라 어떤 기업에 비해도 게임이 안 됩니다. 네. 큰 회사와는 어떤 견줄 수 있지만은 어지간한 미디어 회사는 여기에 견줄 수 없습니다. 몇십 조를 봅니다. 몇십 조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그 정도 매출을 올리고 이익도 나고요. 그래서 이 거대한 이 플랫폼을 우리가 이해하고 7, 80년 이어온, 그건 우리나라 사례지, 더 이 역사를 보면 TV 역사는 더 길죠. 그 거대한 역사를 이어온 또 하나의 TV가 탄생했다. 그런데 그것이 움직이는 근간은 광고다. 광고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플랫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응용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단순히 컨텐츠 아이디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가 돌아가고 있는 생리에 대해서 또 아이디어를 내서 제3의 유튜브를 여러분 또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부도 창출해도 되고, 우리나라가 다시 문화 종주국으로 가도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 우리가 게재하고 탑재해서
뭔가 꼭 직설적인 광고가 아니더라도 이 거대한 광고 플랫폼에서 돌아갈 만한 무언가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번에. 그것이 15초 기존 광고 형식이 됐든 20초, 30초가 됐든 심지어 1분짜리 인포머셜 광고가 됐든 아니면 5분짜리 뭐 브이로그가 됐든 먹방이 됐든 보통 뭐 레시피 영상이라고 그러죠. 만드는 방법 소개해주는 영상, 그 다음에 뭐 관광 안내, 이분처럼 정보를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아무 주제나 돼요. 아무 주제나. 그 모든 것이 이미 광고 플랫폼에 탑재되어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지금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아이디어. 제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쩌면 늘 강조하죠. 아이디어잖아요. 아이디어. 이 세상에 아이디어 하나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전략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전략도 사실 따지고 보면 아이디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전략 좋은데 그 속에 아이디어가 없겠습니까? 그 자체가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번 뭐 이렇게 너무 무겁게 출발한 수업은 아니지만 가볍게 이거 그냥 유튜브에 게재해도 되는 광고 또는 뭐 광고 형식 아니면 광고가 아니어도 돼. 이게 수업 범위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얹혀놔 봤더니 하나의 광고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콘텐츠이자 또 그 주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시청률이 높아. 그래서 여기다 어떤 제품을 PPL을 갖다 놔도 뭘 해도 제품이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제2의 제3의 광고 또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넓혀놓은 건데 여러분이 정말 잘 만들었어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학생이 만든 작품을 보여줘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감동이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조편성도 힘들었고 혼자서, 대부분 혼자서, 많아야 2-3명 아니면 혼자 만들고 누가 도와주는 정도, 서로 이제 이렇게 품앗이 해줬겠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이번에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모두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개 정도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제 생각을 더 집어넣고 이러면서 볼 거예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자, 이분 것만 보더라도 뭐 모두가 다 잘한 것 같지만 뭐 좀 더 아쉬움도 있고, 그러나 대체로 잘 했어요. 그리고 길이도 뭐 아주 지루하진 않고 어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스타일로 했고요. 멋진 가곡부터 팝송까지 그리고 이런 정말 촬영도 지금 여러분 언뜻 보면은 뭐 직사광으로 그냥 딱 빛 비춰서 화사하게 보이지 않죠. 이게 바로 역광일 수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 걸 확산광이라고도 해요. 확산광. 좀 그늘에서 찍어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그게 그늘이 아주 어두운 그늘이 아니라 저 위에 구름이 있잖아요. 해는 비치는데 구름이 있어. 그럼 구름이 한번 먼저 쿠션을 먹고 살짝 부드러운, 그러니까 솜 같은 데를 거치고 떨어지는 그 부드러운 광선, 그 밑에서 찍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드럽고 어쩌면 왜 우리 사람 찍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 이런 그림자가 너무 심하면요, 막 팔자주름이라든가 이런 게 강렬하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얼굴 거친 것, 이런 것이 다 나와요. 근데 그 확산광에서 찍으면 쉬운 말로 뽀샤시한 광선에서 찍으면 모든 게 뭉개져서 요철 드러 나오고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거에 구분이 살짝 완화가 돼요. 그러다 보면 부드러워져요. 단점은 코가 높은데 코가 높아 보이지는 않은 거죠. 입체감은 약할지 몰라요. 그런 거 조금 손해보고 화사한 것을 얻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 조명은 저는 저 여기 햇빛 찌는 이런 곳에 가서 찍지 않고 이렇게 약간의 그늘진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서 찍었고, 그것도 살짝 측광으로, 역광에 가까운 측광에서 찍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선은 꼭 아주 직선으로 때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가면서 설명을 하고 여기다 또 마지막으로 넬라 정리를 또 해주죠. 이 아이템을 정리, 뭐 선말 선생님, 내 마음의 강물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루하게 영상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풀 영상으로 나오다가 랭킹을 또 매겨줍니다. 이렇게 랭킹을. 그러면 좀 더 긴장감이 돋아요. 그러니까 전체 포맷에서는 본인이 설명하고 옆에 참고 영상 나오고 아까 나왔잖아요.
본인이 설명하면서 본인은 작게 나오면서 옆에서 참고 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참고 영상 풀 버전 보이는가 했더니 아까처럼 랭킹 이전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랭킹 발표도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요. 즐기기 좋은 콘서트 2위는요. 서울 음악여행 송가인과 네, 이번엔 또 2위 설명하면서 풀 영상으로, 이번엔 자료 영상을 넣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 영상은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게 좋아요. 다만 이것에 대한 초상권, 저작권, 초상권은 모든 사람 얼굴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면에 나오면요, 그 사람은 초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저작권의 법이에요. 누구나 주장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얼굴도 주장할 수 있어요. 이웃 지나가는 뭐 어떤 소년 얼굴도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례적으로 우리가 뒷모습이나 잘 몰라보는 옆모습이나 이런 것까지 주장하기 좀 애매하죠. 자, 그런 부분은 있고, 그러나 태생적으로 원초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작권 아니에요. 내가 만든 어떤 컨텐츠도 세상에 내놓을 땐 다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영방송이거나, 뭐 공영방송도 저작권은 다 있습니다. 이 관례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비슷한 말이지만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그리고 출처를 명확히 또 달고 그랬을 때 좀 용서가 되는 범주가 있어요. 대략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한 번쯤 써봐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도 법 해석을 해서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쓰다가는 큰일 나죠. 여러분, 송가인 씨 콘서트 가려면 진짜 비싸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방송에 어떤 참고 영상도 집어넣고 쭉 갑니다. 그러다가 이분의 장점이 또 있어요. 3위가 아니라 1위 발표하고, 자, 1위 짜자잔. 네, 재밌게 이렇게 학교 선생님처럼 1등, 2등, 3등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사이트를 소개하죠. 하신 분들, 제가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소개해 드릴게요. 콘서트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여러분도 평상시 우리 영상 조금만 다루면 편집할 수 있는 거죠. 화면 캡처 있죠. 화면 캡처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강의할 때 좋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지금 화면을 캡처하면서 음향을 어떤 전문적인 기기를 통해서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건데, 애환을 얘기하자면 수업을 열심히 했는데 2시간을 했는데 2시간이 날아갔어요. 날아갔다기보다는 에러가 났어요. 100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온라인 수업 이번에 고생 많이 하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능수능란하지 않더라도 화면 캡처를 하면 돼요. 그런 프로그램에 가끔 에러가 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기술 좋고 이제 많이 발달한 상황이니까 옛날보다 덜합니다. 캄타시아보단 캠타시아라고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화면을 캡처하면서 내가 글도 써가면서 어떤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유튜버한테 유리한 프로그램이죠. 그런 거 사서 해도 되고요. 자, 그게 가능하고요. 무료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매킨토시든 일반 윈도우든. 자, 그런 거를 써서 이렇게 재편집을 했고요. 연극이나 전시 등 정말 대한민국 팔도에서 열리는 네, 이런 경우는 또 전체적으로 그림도 되죠. 모든 행사 왜냐하면 아름다운 그림을 놓고 화면을 놓고 내 화면에 구성하면요 시너지가 나요.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또렷하게 또 설명하면서. 행사들을 그리고 가만히 보다 보면 이분이 설명을 되게 잘하고 있는데 앞에 프롬프터를 왔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말을 잘하면 굳이 프롬프터를 놓을 필요는 없어요. 프롬프터를 놓으면 말이 좀 딱딱해질 수 있어. 때로는 원고를 읽으니까. 근데 그것이 좀 힘들다 하면은 그 카메라 앞에 카메라 렌즈와 동시에 보이는,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 앞에 그대로 어떤 막을 놨는데 영상은 찍히는데 앞에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출연자한테는. 그게 프롬프터라고 하죠. 방송할 땐 다 있죠. 대통령이 연설할 때 요즘 옆에 그 두 각도로 살짝 그 아크릴 같은 뭔가 스탠드가 올라와 있죠. 이렇게 거기에 글씨가 다 있습니다. 그럼 연설을 대통령이 그걸 읽는 겁니다. 읽지만 좀 더 감정을 넣어서 읽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방송인들도, 뉴스 진행하는 사람들도 그 전문적인 용어, 그때그때 다른 모든 용어를 어떻게 외웁니까? 다 읽는 거예요. 읽지만 연기력을 살짝 발휘해서 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이분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프롬프터는 뭐 가격이 싼 건 심지어 뭐 몇만 원짜리부터 몇십만 원, 방송용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몇백만 원만 되면 상당히 좋아요. 크고 그리고 워낙 유연하게 잘 나오고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면은 그 대사 외우는 거 울렁증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해결되고요. 그게 뭐 다른 언어, 뭐 영어로 나온다. 외워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프롬프터를 쓰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래서 연기도 아주 물 흐르듯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요, 지역이나 장르, 그리고 답답하면 여기다 이렇게 원고를 들고 하면 돼요. 들고 힐끗힐끗 보면서 오히려 더 생동감 있고 더 진솔해 보이죠. 그런 것도 오히려 보는 사람이 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연출할 때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가격별로 또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래서 이런 사이트까지 소개하면서 집콕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양하게 또 뒤에 소개를 함으로 해서 이분의 구성은 나름대로 까지 노인보지 TV의 탄탄해졌습니다. 결국 이것도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행사의 일원이었다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런 사례를 한번 보여줌으로 해서 거대한 광고 플랫폼 유튜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홍보성이자 때로는 이거를 편집 잘해서 축약해서 광고하면 광고로 바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보는 뉴스, YTN이든 뭐 MBC든 거기에 잠깐 요거 한 40초짜리 1분짜리로 편집해서 딱 들어가면 뉴스 캐스터가 되기도 하고 리포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활용성이 너무 다양해지는 거죠. 그런 확장성 있는 이런 컨텐츠를 해보는 것 아주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들 것도 잘 만든 게 너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실력대로 그대로 졸업하고 나중에 현장에 가서 프로답게 하면 됩니다. 자, 이래서 이 수업은 여기서 또 마치고 다음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